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3회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뭐 아시겠지만 전자기학, 전기산업기사, 전기자기학 2019년 제3회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게 되면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인덕턴스가 20mH, L의 크기가 20mH가 되어 있고 여기에 DT,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0.2초, 그리고 DI라고 하는 전류의 변화가 6A라고 합니다. 코일에 유기 되는 기전력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니까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해야 되죠? E는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많이 안 쓰죠. 크기라고 해서. 그럼 L이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20에 미리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쓰시고 DT라는 자리에다가는 0.2, DI라는 자리에다 6 집어넣어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얘가 0.6V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뭐 요 정도라면 1번 문제는 감사합니다 하고 맞췄을 것 같아요. 2번 어떤 물체에 힘이 나왔네요. 벡터네요. F1이 마이너스 3i 그리고 더하기 4j 빼기 5k래요. 그런 다음에 F2가 6i 더하기 3j 빼기 2k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F3를 가해서 세 힘이 평형이 됐다는 거지. F1하고 F2가 있는데 F3 같이 줘서 평형이 됐다는 얘기는 F1, F2, F3를 더해서 얼마가 됐다? 0이 됐다. 그러면 F3라고 하는 힘은 그죠? 마이너스 그냥 하나 붙여서 F1 더하기 F2로 푸는 게 훨 낫다. 단위 덜 바꾸고, 부호 덜 바꾸고. 그럼 이거 더하기는 같은 것끼리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하나 붙여놓고 같은 성분끼리 더해서 3i에 같은 성분끼리 더해서 7j에 같은 성분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7k라고 쓰고 어떻게 해주시면 돼?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7j 플러스 얼마? 7k 이렇게 가겠다. 해보면 정답이 돼야 되는 게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7j 플러스 7k니까 1번이네 있네요. 1번에. 저희 2번으로 잘못 체크할 뻔했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3번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측정했더니만은 자 일단 500V라는 절연저항계가 있고 저항이 2메가옴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누설전류, 누설전류 공식이 뭐예요 하지 마시고 전류 I는 R분의 V요. 그럼 R이라는 저항이 2메가요. 2 곱하기 10의 6승. V는 500이요. 헌데 전류의 단위를 뭘로 구하라고 했어요? 마이크로 암페어? 마이크로로 구할 거니까 반대되는 얼마? 10의 6승 곱하시면 되겠다. 그럼 얘는 없어지고 250. 정답은 2번. 4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심구, 여기가 포인트 단어네요. 동심구도체라고 하는 거. 중공도체 아니에요. 동심구도체예요. 내부도체의 반지름이 A, 절연체의 반지름이 B, 외부도체가 C, 내부도체, 이거 중공도체잖아. 동심구는 동심구인데 중심이 일정한 구도체가 제가 설명할 때 항상 뭐라고 했냐면 비치발리볼이라는 공이 있을 때 그 안에다가 테니스 공을 놓고 두 녀석의 중심을 일치를 시킨다. 헌데 A도체라고 하는 테니스 공은 플러스 Q로 대전을 시키고 B라는 걸 0으로 할 때가 있고 마이너스로 할 때가 있었는데 만약 0으로 했다라고 하면 V 외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다가 제일 짧은 거 빼기 B 플러스 C분의 1 B도체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없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외부 도체의 반지름 C이다. 내부 도체에만 전하 Q를 줬다는 건 써있진 않지만 B는 0으로 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다 쓰라는 얘기지. 이게 빠지는 경우는 얼마? B도체가 뭘로 돼 있을 때? 마이너스 Q로 돼 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풀이 정규반 때는 이거 막 하나하나 적분해가지고 다 해드렸었는데 그거보다 빨리 가는 방법을 제가 하나 이렇게 알려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결국 정답은 4번이 되네요. 5번 문제. 얘는 뭘까요? MKS 단위로 나타낸 진공에 대한 유전율을 찾아주세요. 진공시 유전율 입실론 제로 이렇게 문제가 쉬웠나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단위가 뭐예요? 페러퍼미터. 아시는 분들 있으신데 투자율을 이용하고 광속도를 이용해서 뮤제로의 C제곱분의 1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4파이의
C의 제곱분의 10의 7승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120파이 C분의 1로도 가능하고요. 뭐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정답이 되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5번 같은 문제 나오면 쌤 있잖아요. 우리 만에 하나 그렇다 치자고 시험장에 딱 가셨는데 마이너스 12승인지 플러스 12승인지 고민할 때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 계산기 눌러보자 했잖아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뚜껑에 다 쓰여 있으니까 적어도 부호 정도는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계산기만 있어서도 5번은 다 맞췄다. 6번 인덕턴스의 단위에서 1L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는데 쌤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의 의미가 뭐였어요? 전류에 대한 자속의 비. 예? 그래서 1헨리라고 하는 값은 1A라는 전류를 가지고 1웨버라는 자속을 만들었을 때 그 비율을 1헨리라고 한다 했잖아. 그럼 그거 찾아내지. 답은 1번에 존재하고 있네요. 7번 자유공간에 변이전류가 만드는 게 뭐냐라고 나와 있네요. 자유공간에서 변이전류가 만드는 거. 쌤, 변이전류라는 걸 하시려면은 변이전류 밀도를 먼저 알자 그랬어. 스몰 id라고 해서 라운드 t에 라운드 d라고 했고요. 얘는 라운드 t에 라운드 2 곱하기 입실론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얘는 라운드 t에 라운드 d분의 v의 입실론이라고 해서 자,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는 게 그게 뭐였냐면 여기죠. D라고 하는 건 전속 밀도가 존재할 때, 얘는 전개가 존재할 때, V라는 전위가 존재할 때 변이전류 밀도, 즉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되는 단위를 구한 후에 변이전류라고 하는 라지 I 스몰 d라는 걸 구하실 때는 변이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을 해서 단위를 뭘로 바꿔만 줍시다. 암페어로 바꿔줍시다. 이게 변이전류 밀도와 변이전류의 관계였잖아. 근데 어떤 도체의 변이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는 항상 뭐가 만들어져야 돼? 그렇지. 자개가 만들어진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실게요. 8번 문항은 평행한 두 도선 간의 전자력을 구해라. 자, 예를 들어서 두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떨어진 거리가 dm래요. 그럼 전류의 방향이 동일할 때는 무슨 힘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흡인력이 생기는 거였고 패러데이 왼손, 플레밍의 왼손, 패러데이 왼손이 어딨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해서 방향 찾았던 거고 전류의 방향이 반대면 무슨 힘이 생기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반발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하의 극성이랑만 헷갈리지 말자고 얘기했던 거고 이때 하는 F가 잘 안 외워지긴 해도 어떻게 써? 외워야지. 그럼 2파이 D분의 뮤0의 I1 곱하기 I2라고 하는 걸 쓰는 거고요. 뮤0가 진공이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쓰면 D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7승이라고 써도 된다. 단위 길이당이라서 뉴턴 퍼 미터라는 단위를 많이 쓰더라. 이게 평행한 도체 사이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힘이었고 수업 시간에는 플레밍의 왼손과 플레밍의 오른손을 모두 다 이용해가지고 암페어 오른손까지 이용해서 힘을 찾아냈던 거였던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문제 8번은 여기 있네. D라고 하는 녀석에 반비례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D 대신 뭘로 썼죠? R로 한다면 얘네들 R로만 바꿔주면 답 1번이 되겠습니다. 공식만 외우고 계셨어도 8번까지 별로 어렵지 않네요. 9번 문항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간격이 D미터인 평행한 전극 사이에 유전율이 입실론인 유전체를 넣고 전극 사이의 전압 E를 EM 사인 오메가 T 볼트를 가했을 때의 변이전류 밀도를 구해라. 자, 조건이요. E는 EM에 사인 얼마지? 오메가 T 단위 보세요. 볼트야. 전이야, 전이. 그때 변이전류 밀도니까 스몰 I D를 구하라는 거고 앞에서 이런 문제 있지 않았었나? 기억이 있는데 라운드 T에 좀 잘 써볼까요? 변이전류 밀도는 라운드 T에 라운드 D로 구하는 거고요. 전속 밀도가 없이 전개가 있다면 라운드 T에 라운드 2 곱하기 입실론으로 구하는 거고 전 위가 나왔다면 라운드 T에 라운드 D분의 V에 입실론이 되는 거나 입실론은 앞으로 넘깁시다. 입실론 먼저 넘기고 라운드 T에 라운드라고 쓰고
D라는 간격분의 V라는 전압이 EM의 사인 오메가 T니까 D분의 EM도 앞으로 넘어갈 거고 사인 오메가 T 미분한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간다면 입실론 오메가 D분의 EM에다가 코사인의 뭐가 돼야 돼요? 오메가 T 그러면서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 이게 변이 전류 밀도 값이죠. 혹시 이렇게 생긴 게 있나 볼까? D분의 오메가 입실론 EM 코사인 오메가 T 1번에 바로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사실 제가 수업할 때는요, 우리 쌤들 미분이 너무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죠? 일단 변이 전류나 변이 전류 밀도는 미분할 거니까 사인이 들어왔다면 답은 뭐에 있다? 오메가가 붙어있는 코사인에 있다. 그럼 보기에서 오메가가 들어있는 코사인을 찾으면 어라? 1번밖에 없네요. 그냥 끝이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미분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수업했을 때 들었던 얘기들을 기억했었다면 무엇이 어떻게든 정답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외워서 맞추는 것도 있고 조금 편법식으로 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도 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10번 10의 6승 칼로리라고 하는 게 몇 킬로와트 아워가 될까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거 단위 환산할 때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1줄은요 그러지 0.24 칼로리예요. 1칼로리는요, 약 4.2 줄이 돼요. 그나마 요 두 개는 계산기에서 찾을 수 있어서 시프트 8번에 보면 39번하고 40번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이런 거 있었잖아. 1kcal, 1kWh, 860이라고 써야겠다. 860kcal는 1kWh 값과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요. 861대 1이라는 값이 10의 6승이면 10의 3승 킬로칼로리니까 1000이네요. 1000킬로칼로리에 얼마예요? 그래서 안에 것끼리 곱해서 1000이 860의 x니까 그럼 x값 나오죠. 그럼 x는 860분의 1000일 거다 해서 1.16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답은 1.16, 2번 숫자 하나 안 바뀐 문제였네요. 넘어가셔서 11번째 문항을 보도록 하지요. 11번 전기기기의 철심 재료로 규소광판을 사용하는 규소광판이 포인트 단어네. 왜 쓰는 거예요? 그죠?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줄이려고 죽이긴 게 아니고 적게 만들려고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규소광판을 사용하는 거고 와류손을 줄이는 게 뭐예요? 성층에서 결선하는 거였잖아요. 또 3번인 거지. 답은 3번 12번 문제 갈게요. 접지 구도체와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항상 힘이라고 하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무슨 힘이 생기는 거였지? 흡인력이야. 이건 구도체뿐만이 아니죠. 접지무한 평판하고도 똑같고요. 접지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얘기였기 때문에 답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째 13번 문항을 보시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왼손의 엄지, 검지, 중지 방향에 해당되지 않는 거. 선생님, 플레밍의 왼손이요. 이게 뭐였죠? 의미가 뭐였지? 그치. 자개라는 게 형성되어 있는 어떤 공간에 도체나 도선을 두고 전류를 흘리면 회전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전동기의 원리로 쓴다라고 했고 그때 발생하는 회전력, 전자력 F가 아바이는 신이에요. 이렇게 외우자고 하지 않았던가요? IBL 사인 세타. 그래서 왼손가락을 갖다가 요렇게 하면 F, B, I의 방향이 됩니다. 라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전압이라고 하는 방향은 존재하지 않네요. 1번. 14번째 문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4번은 반지름이 1m인 원형 코일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밑줄 치셔야 돼. 어디 자개야? 그렇지. 중심점 자개야. 이거 제가 비오사바르 법칙, 죄송합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을 가지고요. 원형 코일 중심 축상의 자개부터 만들었었어. 2배의 A제곱 플러스 스몰 r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A제곱의 I인데 권수가 있으면 M 붙이는 거. 이건 중심축, 중심선 자개고 중심점 자개는 요 거리가 없단 말이지.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R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3승 약분해서 2a 그것분의 i 권선수 있으면 n 이게 중심점자계 중심자계 그러면 2라고 하나 쓰고 a라는 반지름이 얼마인지 찾아봅시다. 1m 권선수가 얼마야? 안 나왔네. 1 2분의 1 2번이 정답이 되죠. 중심점자계가 나왔다는 건 쉽게 맞추세요라는 거잖아요. 중심축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많이 쉬운 것 같은데요. 15번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자계 내에 놓으면 이 도선의 힘이 적용. 아까 얘기하지 않았었나? 플레밍의 왼손. 이때 평등자계의 진공 중에 놓여있는 직선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옳은 거. 플레밍의 왼손 또 나온 거네. F 어떻게 배웠다고? 그렇지. 아바이는 신이다. 전류나 자속 밀도나 길이에 뭐 할 거다? 비례할 거다. 그래서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1번 이게 플레밍의 왼손이에요. 참고로 플레밍의 오른손 발전기의 원리 유기기전력 2는 어떻게 됐었죠? 그렇지. BLV의 사인 세타 해서 얘를 I분의 FV라고 써도 어떻다? 같다. 이때 V는 뭐였습니까? 전압 이러면 환장한다 그래서 저거 속도야. 미터 퍼 세크 알고 계시고 16번 문제 가실게요. 여러가지 도체의 전하 분포에 있어서 각 도체의 전하를 n배할 경우 똑같은 문제 나왔네요.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전위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었다 그랬고요. 전위 공식 하나만 보시면 구도체일 때 전위가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인데 n배 했다라는 건 전체 전하에도 n배 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n배가 된다. 2번 책이랑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렸어. 넘어가셔서 17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7번 문항은 2라는 전개가 있고요. 0.2쿨롱의 전하가 있어요. 전개 2가 I 더하기 EJ 더하기 3K의 단위는 볼트 퍼 센티미터. 그리고 뭐가 나왔지? 전하 Q가 0.02 마이크로 쿨롱. 떨어진 거리 R이 3I 미터라고 나왔어요. 이때 필요로 하는 E를 구하세요. 선생님 여기 주의하실 게 있죠. 책하고 똑같은 건데 W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거야. 힘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근데 힘이라는 게 없으니까 힘 대신에 F는 QE를 쓰겠다는 거고 거리기의 거리를 전부 다 내적 계산할 거니까 0.02 마이크로면 10의 마이너스 6승 전개 2는 I 더하기 EJ 더하기 3K 주의할 건 센티미터가 있어. 나중에 합시다. 거리가 얼마가 돼요? 3i가 될 거고 단위 때문에 센치니까 얼마를 곱해야 돼?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을 곱하면 여기만 계산했었을 때 얼마야? 그냥 3. 얘하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승 0.06이네. 0.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얘가 답이에요. 이렇게. 그럼 0.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없으니까 몇 번? 2번하고 똑같다. 쌤 이거 알 수 알죠? 뭐 문제 푸는데 이런 거 해야 되나? 이게 6으로 갔다라는 건 여기다 곱하기 10이 얼마 한 거예요? 2승.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 마이너스 2승.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6승.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째 문제. 동일 용량 C 마이크로 페럿의 캐패시턴스. 캐패시터 N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용량은. 쌤 이거는요. 저항이 직렬일 때는 합성 저항이 R1 플러스 R2잖아요. 병렬일 때는 합성 저항이 뭐 크기가 같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두 개만 있다. 두 개를 합한 것분에 두 개를 곱한 게 돼서 직렬일 때는 크기가 동일하면 NR, 병렬일 때는 N분의 R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컨덕턴스 G 가지고 하면 크기가 동일할 땐 N분의 G. 왜? 저항의 역수 개념이니까 여기는 NG. 그러면 콘덴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컨덕턴스랑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N분의 C, 여기서는 NC. 병렬이면 결국 NC라고 하는 게 되는 거지. N배가 된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에 있었네요. 19번째 문제. 무한장 직선 도체에 선 전하 밀도 람다의 전하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 이 직선 도체를 축으로 하는 반지름 아래 원통 면상에 뭘 구해라? 전개를 구해라. 쌤 원래 전개 구하라는 건데 이게 그대로 하면 가우스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전개의 공식을 처음에 만든 사람은 쿨롱밖에 없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쿨롱이 구도체일 때 4파 입실론 제로 R 자승분의 Q라는 걸 만들었더니 가우스가 화가 나서 아니 더 공부를 잘해서 N인 인테그랄 EDS 했었을 때 얼마가 된다라는 거?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돼서 이거 풀면 2 곱하기 S가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니까 전개의 기본 형태를 항상 뭐로 만들었냐면 S의 입실론 제로분의 Q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한장 직선도체를 주고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전개를 구하라고 하면 전개가 이렇게 원통도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면적이 원통도체라면 뚜껑의 넓이는 얼마? 2파이 R 전체 길이 L 거기에 입실론 제로에다가 선전화 밀도 선에서부터 파생된 거니까 L분의 Q를 대체할 수 있는 로 L 곱하기 L을 쓰면 얘네들이 없어져서 이렇게 써도 되죠. 2파이에 입실론 제로 R분의 로 L을 람다라고 써도 어떤 거예요? 같은 거잖아. 요거 찾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 보통 근데 이렇게 만들 사람은 어디 있어? 이거는 수업할 때나 제가 만들려고 해드렸던 거고 죄다 공식 외우고 계실 거잖아. 9면 4파이, 무한장 직선도체면 2파이, 저 Q냐, R 제곱이냐 막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거지. 20번 전류 2파이가 흐르고 있는 무한직선 도체로부터 전류 I가 2파이 암페어라고 나와 있고요. 무한직선 도체로부터 떨어진 거리 R이 2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유공간 내 P점의 자속밀도의 세기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속밀도 B를 구하라고 하는, 맞나 근데 이거? 자유공간 내 P점의 자속밀도를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네. 그러면 자속밀도 공식이 어떻게 돼요? S분의 자속, 면적분의 자속, S분의 자극. 그럼 면적을 구도체라고 했을 때 4파이 R의 제곱분의 자극 M. 그럼 얘는 뮤 곱하기 H하고 어떤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조건으로 봤더니 전류 2파이 암페어라는 거 하나 나와 있고 무한직선 도체로부터 2m 떨어졌대. 그럼 자개가 무한장 직선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자개를 구하는 거니까 뮤라는 거 그냥 쓰고 H가 어떻게 돼야 돼? 무한장 직선 도체면 2파이 R분의 I. 그래서 여기다 넣을 때 뮤제로라고 쓰면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될 거고 여기는 2파이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2가 되고 I가 또 얼마야? 2파이. 약분시키고 얘하고 얘 약분시키면 2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 돼야 되는데 뭐냐? 아 이거를요 이렇게 안 썼고요 뮤제로로 그냥 썼네요. 독특한 문제였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한 거야. 뮤를 뮤제로로 다 썼고 그리고 2파이라고 쓰고 I라고 하는 자리가 2파이 암페어에다가 거리가 2니까 얘하고 얘 없어지면 그냥 얼마가 돼요? 2분의 뮤 제로라는 형태를 만들어낸다. 답은 2분의 뮤 제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년 3회에 있는 전기 산업기사 문제를 풀었는데요.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2019년 3회 문제는 근 몇 년 동안 문제 중에서 제일 쉽지 않았나 싶어요. 좀 평이했던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우리 선생님들 전자기하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문제가 예전처럼 뭐 복잡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고 조금 짤막짤막한 데다가 단순하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다는 못 맞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던 15개 언저리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점수라고 봐요.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뭐 다음번에 또 2020년이 돼서 3월 달에 보는 산업기사를 보고 난 후에 또 한번 풀이로 찾아뵙겠지만은 뭐 저희가 올려놓는 것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